안녕하세요. 고창섭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얘기를 최근에 제가 많이 했었는데,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서 관련해서 이제 NFT 얘기도 했었는데, 메타버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NFT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최근 이제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얘기나 흘러가는 이제 흐름이나 트렌드를 보면, 이게 NFT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면서 지금 특히 이제 젊은 층 사이에서는 NFT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에 어 이제 뭐 기업들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전반적인 전체적인 그림, 뭐 미래 앞으로의 흐름이나 트렌드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업계 전문가라든지 뭐 기업체,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관련 있는 이런 조직, 단체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NFT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그 실질적이고 당당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NFT로 큰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그걸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또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약간 미래의 흐름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 NFT는 사실 원래는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서 같이 앞으로 메타버스의 흐름 중에 NFT라고 하는 게 연결이 돼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한 메타버스를 얘기하면서 그중에 일부분으로 얘기를 좀 저는 좀 했었는데, 이게 약간 이게 두 개가 뒤바뀌면서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보다 NFT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당장 그게 돈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NFT라는 말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사실은 NFT라는 게 우리가 그 암호화폐에서 얘기했던 그 코인하고 약간 이제 코인하고 이제 다른 게 이제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코인하고 토큰은 좀 다른 건데, 어쨌든 블록체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토큰이라고 하는 암호화폐하고 결국은 NFT가 이제 그 메타버스를 연결지어주는 이게 일종의 고리 역할을 하면서, 이게 새롭게 어, 뭔가 블록체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 그동안 그동안 뭔가 약간 이게 뭔가 한탕을 노리는 그런 게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뭔가 이게 거품이 껴 있고 뭔가 한탕을 노리는 그런 느낌을 가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코인하거나 블록체인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싫어할 수 있다. 이거 어떤 그런 이미지가 약간 있었다면, NFT라고 하는 건 이제 새로운 용어다 보니, 그리고 이게 요즘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로 해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 뭐 조금이겠죠. 이미지하고 조금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지 NFT에 대한 그 관심,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걸 그 전에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돼 있는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던 분들이 많이 나서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결이 다르기도 하고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이건 되게 이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젊은 층을 상대로 NFT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확산되고 있고, 본인들이 같이 이제 팀을 만들어서 프로젝트, 일종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 NFT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자기들이 팀이 만든 그런 컨텐츠, 그거의 가치를 높여서
뭔가 본인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약간 이런 그 새로운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NFT 이후에 뭐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제 다오 얘기를 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팀을 이뤄서 보통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상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인 팀의 구성이나 이런 거를 이제 그 뭔가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지 않고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한테 분산되어 있는 새로운 조직 형태인 이제 다오라고 뭐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젊은 사람들한테 많아지고 있고, 이런 조직 형태로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NFT라는 거를 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로 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세상에 없던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NFT가 연결되어 있는 컨텐츠, NFT가 연결되어 있는 세계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흐름이 되는 그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NFT 얘기를 할 때는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그동안은 얘기를 좀 많이 드려왔고, 그래서 뭐 최초의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컨드 라이프를 만들었던 그런 린들랩이라는 회사의 CEO, 그 CEO를 했던 사람이 뭔가 사실 세컨드 라이프가 한 1년 반 정도 반짝 성공을 했다가 어쨌든 실패,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그러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세컨드 라이프에서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블록체인 기술이 그런 걸 해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이런 걸 적용을 해서 뭔가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에서도 이제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거.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디지털 여기 NFT 얘기하면서 저작권 보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이거 잘못된 표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NFT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고 디지털 콘텐츠에 관련된 권리나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내가 어떤 창작 행위를 해서 그거를 NFT 코드를 거기다 심어서 이게 NFT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 판매를 했을 경우에 그걸 산 사람은 그 내가 만든 그 창작물의 소유권만 있는 거지, 저작권은 사실 창작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그 NFT 그 안에다가 나는 이 저작권도 내가 내 이 컨텐츠를 사는 사람한테 다 넘기겠다라는 뭐 조항을 거기다 집어넣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게 계약을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NFT 컨텐츠를 사더라도 이게 소유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작권 전체를 넘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미술품 같은 경우도 내가 미술품 누구한테 팔 때 그걸 그냥 판매를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거기에 내가 이 모든 권리, 이걸 네가 가져가서 이걸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2차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재가공을 할 수 있고, 이런 권리를 내가 다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걸 거기다 뭐 집어넣기만 하면 뭐 그것도 성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현재 여러분들이 NFT 컨텐츠를 이제 사게 된다고 하면 그냥 그걸 미술품을 사는 것처럼 단순히 그걸 사서 내가 소유를 하는 권리만 갖게 되는 거지, 전체 그 저작권을 갖고 오는 건 아니죠. 저작권은 그 창작을 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저작권에는 성명권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창작을 하면 그 창작한 사람이 이건 누가 창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딴 사람한테 팔고 저작권을 완전히 넘기더라도 창작한 사람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명권이나 이런 거는 또 이 사람 그대로 창작자한테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작권의 세계가 오묘하고 복잡한데, 어쨌든 뭐 NFT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기존의 저작권이라고 하는 틀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거를 디지털 콘텐츠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했다. 그러니까 무한 복사가 가능했던 디지털 콘텐츠를 소유할 수 있고 누구한테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앞으로 디지털 콘텐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게 일상화되면서 그동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창작물 외에 컴퓨터를 활용해서 만든 디지털 컨텐츠라든지 영상물, 뭐 음악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뭐 이게 무슨 실체가 있어서 이걸 판매하거나 소장하거나 그렇게 했던 책이라든지 뭐 CD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이 디지털 콘텐츠도 소장하고 판매하고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이 나타날 수 있게 된 거고, 이거는 굉장한 큰 변화가 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제 NFT가 앞으로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 줄 거다라는 거. NFT 자체, NFT라고 하는 거가 이제 컨텐츠 산업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주게 될 거다. 결국은 블록체인이 컨텐츠 산업에서 그동안은 뭐 스마트 컨트랙이라든지 뭐 유통을 할 때 이렇게 해킹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해서 뭘 한다 이런 얘기에서 조금 더 실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와닿는 얘기가 된 거죠, 당장. 그러면서 벌써 젊은 친구들은 이거에 반응을 해서 당장 이게 큰 돈이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컴퓨터로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 아트를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뭔가 새로운 미래를 내가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고, 그 참여로 인해서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고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이 NFT를 굉장히 재미있는 하나의 일종의 놀이면서 내가 이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나중에 큰 돈과 함께 큰 영향력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NFT에 대한 그런 관심과 여기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이 모든 게 당장 뭐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거지, 이게 나중에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뭐 복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를 단순히 코드 하나 넣었다고 해서 큰 돈을 받고 뭐 몇백억에 샀네 이런 자극적인 뉴스만 돌아다니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 NFT 콘텐츠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거든요. 물론 비싸지 않더라도 그런 디지털 콘텐츠를 내가 뭔가 창작을 한 다음에 누군가한테 판매를 해서 그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거지만, 결국은 과연 이게 혁신이냐 아니면 한때 거품으로 사라질 거냐라는 거에 대한 논쟁이 사실 있습니다. 저는 뭐 메타버스 얘기도 많이 드렸고, 그다음에 NFT에 대해서 이게 컨텐츠 산업의 혁신을 가져오게 될 거다라고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타버스하고 NFT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거에 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제가 그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나 나름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NFT가 컨텐츠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의 미래의 컨텐츠 산업을 바꾸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실제로 한번 뭐 미래에 시간이 가면 나중에 증명이 되겠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100% 확신하고 있고 딴 사람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또 없다고 생각해요. 미래는 합리적으로 꼭 흘러가는 건 아닐 수 있고, 어떤 변수,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나와서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모든 걸 다 뭐 점쟁이는 아니니까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NFT는 컨텐츠 산업의 혁신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에 다른 재밌는 얘기도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